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심화편을 강의하게 된 이금수입니다. 자, 일단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심화편 문제 만만치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모두 6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60강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들으시면 효과적인지 제가 OTA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먼저 보고 오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갈 길이 좀 멀어요. 바삐 가야 되기 때문에 곧장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18페이지 출발해서요. 교재 20페이지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여기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입니다. 글자를 사용하기 이전의 시대라고 해서 선사시대라고 불러줍니다. 문제가 제일 여러분에게 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보통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물어봅니다. 단, 글로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다양한 유물, 유적을 사진, 지도를 통해서 파악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선사시대이니만큼 그 시대 사람들은 글자를 통해서 남겨둔 그들의 시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교재 보시면 많은 사진 자료가 나왔죠.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각 시대별로 정확하게 분류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요. 앞으로 이러한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소주제 띄우고 그 안에서 다시 내용 정리 들어가는데 내용 정리의 거의 70%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거의 유사하게 넣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만 하는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 교재가 너무 잘 나왔어요. 예, 교재가 진짜 제 마음에 쏙 들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랑 똑같이 나와야지만 필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교재 내용 거의 유사하게 넣어놨습니다. 추가 필기하는 부분만 여러분께서 교재에 넣어두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2번이에요. 그럼 1번은 어디 갔느냐? 18페이지 가장 상단부 한민족의 형성이라는 파트에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안 할게요. 나중에 제가 한 번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파란색 동그라미 2번 구석기 시대의 문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우리의 구석기는 약 70만 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70만 년이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는 70만 년인지 100만 년인지 이런 거 물어보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될 건 70만 년이란 이 긴 시간 동안 지구는 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추웠던 시기도 있고 그것이 풀리면서 따뜻했던 시기도 있고 다시 추웠던 시기도 있습니다. 빙기와 간빙기가 여러 번 교차가 됐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세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석기 때는 아시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돌을 깨서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뗀석기라고 불러주죠. 자, 그런데 그 뗀석기가 구석기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입니다. 주먹도끼도 있고요. 집게도 있고요. 밀개, 긁개, 찌르개, 쓴배 찌르개까지 있습니다. 보통 개로 끝났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들은 기본 사용 용도도 다르지만 제작됐던 시점도 달라요. 위에 나와 있는 건 전기 구석기 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요. 자, 일단 주먹도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주먹도끼는요, 아래쪽을 쥐고요, 위쪽에 있는 날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특징은요, 여기는 집게라는 건 날이 한쪽에만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날이 두 쪽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을 사용합니다 라고 할 것이고요. 아무래도 양쪽의 날을 만든다는 건 그만큼 제작이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런 주먹도끼라든지 집게 같은 경우는요. 일단 내가 원하는 돌을 하나 선정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하는 모양으로 깨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불필요해. 그럼 깨서 날려버려요. 깨서 날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모양의 주먹도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부분을 깨서 쓴다. 그래서 직접대기다라고 할 것이고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걸 가지고 다 이용을 해요. 사냥할 때도 할 것이고 채집할 때도 할 것이고 사냥하고 난 다음에 동물의 가죽을 벗길 때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가지고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라고 하죠. 되셨어요? 자, 반면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밀개, 긁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리용 도구로 이제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걸 만들 때는 격지를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데 격지라고 하는 게요. 우리말로 바꿨을 때 돌조각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몸통보다는 이런 돌조각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작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후기 시기가 되면은요, 쐐기 같은 것을 대고요,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돌날 격지, 더 작은 것들을 만듭니다. 대표적인 게 쓴배찌르기인데요. 여러분 쓴배찌르기는요, 이렇게 보시면 커 보이나요? 작아 보이나요? 이거 대체적으로 크기가 좀 작아요. 그래서 대략 한 10cm 정도가 됩니다. 얘에 비해서는 크기가 절반 아래로 줄어들었어요. 되셨어요? 자, 쓴배라고 불려지는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여기 손잡이 부분 있죠? 이걸 바로 쓴배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나무 같은 거 연결해요. 끈으로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이음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쓴배찌르개. 되셨어요? 자, 전체적으로 크기를 보시면 큰 사이즈에서 작은 사이즈로 바뀝니다. 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다시 말하지만 쐐기 같은 걸 대고 형태가 똑같이 여러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 뭐라고 하냐면 대량 생산이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장이 생산한 대량 생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석기에서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세력들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량 생산된 비슷한 모양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데 있어서는요, 기후 변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빙기, 간빙기, 빙기, 간빙기 이렇게 교차가 되다가 이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거예요. 간빙기가 됐죠.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거대한 동물들, 막 털이 북실북실했던 그런 동물들보다는 이제 뭐 사슴, 여우, 토끼, 작은 몸체의 동물들이 나타나요. 그럼 그런 동물들을 사냥할 때는 우리도 빠르게 공격해야 되겠죠? 그래서 쓴배찌르개라고 해서 작은 도구들이 나오고요. 이게 나중에 중석기 시대가 되면 이제 더 작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려서 사냥을 하는 거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자, 이번에는 구석기 때의 생활 모습을 갈게요. 자, 구석기 때는 사냥, 채집, 어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그것을 할 때는 뗀석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사냥, 채집, 어로 생활은 한 곳에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냥감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돌아다녀야 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한 곳이 아니라 이제 동굴 같은 데 살거나 아니면 임시에 막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겨울에는 동굴, 여름에는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아가요. 자, 이동을 할 때 혼자 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리지어서 다니게 돼요. 뭐 적게는 한 10명, 20명, 많게는 한 50명 정도 무리지어 다니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무리 안에는 분명히 지도자가 있어요. 단, 그 지도자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건 틀린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구석기 때는 사람들이 여전히 평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평등한 모습이 언제까지 갔냐? 신석기 시대까지도 가요. 바꿔 표현하자면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권력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과 5번에 보시면 뭐 나와 있는데 딱히 뭔가를 외울 만한 건 없죠. 이건 이제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구석기인들도 뭔가 예술적인 행위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뭐 유럽에서 봤던 라스코 동굴벽화처럼 거대한 동굴벽화가 나온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신에 이런 식인 거죠. 동물에 뼈 조각이 있어요. 근데 그 뼈 조각에 요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이걸 보고 이거 물고기 그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거 왜 그렸을까라고 한다면 나 물고기 더 많이 잡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주술적 의미에서 만들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잘 따라오신 거죠? 어려운 거 하나 없으시죠? 자, 그런데 교재에서 지금 하나 빼먹었다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19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표 부분이 빼먹었다 싶을 텐데요. 자, 그 내용은 제가 어떻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자, 18페이지 오른쪽에 나오는 지도랑 1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왼쪽 지도. 여러분, 이 왼쪽 지도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구석기를 나타내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 구석기 시대 안에서도, 그 중에서도 여기는 언제를 나타내냐면 빙기랑 관련된 지도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 중국, 일본이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육지래요. 되셨어요? 자, 육지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왜 그랬는가? 라고 봤더니 빙기 시기 때는 날이 추워서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이 계속 내려갑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동해, 서해, 남해 중에서 동해가 제일 깊고요. 서해가 제일 얕아요. 서해 같은 경우는 평균 높이가 평균 수심 한 1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해수면 내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바닥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 살고 있던 구석기인들, 한국에 살고 있던 구석기인들, 일본에 살고 있었던 구석기인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재 18페이지 다시 상단부로 갈게요. 자, 18페이지 가장 상단부에서 동그라미 2번. 우리 민족의 형성 파트 있죠? 옆으로 보시면 구석기 시대부터 한반도에 사람 살았어요. 그건 맞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의 직접 조상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들이 어디 갔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밑에 줄,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던 신석기인들을 모체로 해서 민무늬 토기를 사용하는 청동기인들이 결합이 돼서 우리 민족의 주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을까요? 네, 살기는 구석기 때부터 살았지만 그들을 직접 조상이라고 하지 않는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 지도 있죠? 네, 이건 바로 구석기 시대 유적지를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그건 여러분들 위쪽에 나와 있는 구석기 시대 주요 유적 표와 연동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에 있는 유적지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여기 유적지가 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구석기 유적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했던 곳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여기예요. 자, 그래서 최초의 구석기 연구지입니다. 최초의라고 할게요. 구석기 연구지. 일제강점기 때도요. 구석기 유적지가 발굴이 됐어요. 동관진 유적지라고 있는데 그때는 일제가 아니 무슨 일본에서 아직 구석기 유적지가 안 나왔는데 조선 땅에서 구석기 유적지가 났다고? 야 말도 안 돼. 그건 니네 구석기 아니야. 라면서 제대로 연구를 안 해버렸어요. 자,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1945년, 1950년 지나서 196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인 발굴 작업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을 알린 것이 바로 굴포리 유적지예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북한에서 먼저 이제 유적지가 나온 거잖아요. 당연히 남북한 간의 이 긴장 관계에서 이런 것들도 약간 라이벌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나라도 곧장 바로 다음 해에 유적지가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충남 공주 석장리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도가 1년 차이밖에 안 돼요. 되셨어요? 자, 특히나 공주 석장리 유적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지에서도 되게 유명한데 왜냐면 전기, 중기, 후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유적지가 분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추가 필기 하나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뭘 쓸 거냐면 여러분들 그 교재 보면 검은색 흙이 거기 나와 있죠. 흑요석. 자, 검은색 이 흑요석이라고 하는데 흑요석을 가지고 석기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석장리 유적지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검은색 흙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지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화산 활동이요, 여기서는 안 일어났어요. 어디서 일어났냐? 백두산 쪽, 울릉도와 독도 쪽, 그리고 제주도. 물론 여기 지금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도 이제 있긴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거나 여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흑요석자 석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라고 하는데 결론을 말하면 여기서 있는 흑요석의 석지는 백두산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한반도가 구석기 후반에서도 이제 이미 먼저가 뭘 했다, 교류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북한 지역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북한 지역에서 여기 상원 검은무르 동굴이라고 보이시죠? 자, 이 상원 검은무르 동굴 같은 경우는요, 정말 다양한 뼈들이 나오는데 동물뼈들이 종류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동물뼈라고 하니까 막 코뿔소, 쌍꼬뿔이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거대한 동물뼈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위쪽에 가보시면 승리산 동굴도 보이고 만달리 유적 뭐 이런 거 보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인골이 발견됐어요. 자, 인골, 즉 사람뼈. 한반도에 살았던 구석기인들의 그 뼈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뼈 중에 전신뼈가 나온 건 아니고요. 뭐 어깨뼈라든지 일부가 조금씩 발견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남한으로 한번 볼게요. 자, 남한으로 가시면 그 안에서 여기 상시 동굴이라고 해서 단양 쪽 보이십니까? 여기서도요, 이 동굴 그늘에서 이렇게 발굴이 됐고요. 여기서 상시인이라고 해서 뼈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일부만 나왔어요. 그러다가 밑으로 가보시면 두루봉동굴이라고 나왔죠. 청원 두루봉동굴이라고 불러주는데 여기서 나온 뼈는요, 전신이 다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신뼈의 주인공을 뭐라고 하냐면 흥수아이라고 합니다. 대략 5살짜리 정도의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흥수아이 이렇게 불러줘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부분 중에서 지금 빠져있는 게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자, 경기도 연천 전곡리 부분이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따로 필기 좀 빼도록 할게요.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주먹도끼가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주먹도끼는 날이 하나가 있다 아니면 양날이다.
양이 양날이라고 있었죠. 그쵸? 자, 그런데 이 양날의 주먹도끼가요, 아시아에서 가장 최초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최초로 주먹도끼가 발굴되었다. 자, 근데 이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1970년대 후반에 여기서 주먹도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주먹도끼는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기 이제 서쪽 지역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유럽이든 이런 쪽만 나와요. 반면에 동아시아 쪽에선 찌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 모비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구석기도 만들기 어려운 주먹도끼 문화권이 있고 만들기 쉬운 집게 문화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눠버렸어요. 이걸 바로 모비우스 이론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70년대 후반에 경대 연천 전곡리에서 주먹도끼가 나오다 보니 그들의 그러한 이론이 폐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되셨나요? 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전국에서 주먹도끼가 골고루 나오게 돼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구석기 시대 마무리 지을게요. 그리고 뒤로 넘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신석기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저의 전략은 여러분들 거의 떠먹여드리는 전략이에요. 교재도 잘 나왔고 제가 필기를 해드리면 여러분께서 추가 필기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닥 수업을 쫓아오는 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떠먹여드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점수 다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신석기 출발해 볼게요. 일단 우리나라의 신석기는요, 약 10,000년 전. 만년 전이라고 하면 기원전 8,000년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꼭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만년이라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간빙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그러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혹여나 모를까 싶어서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 건데요. 자, 우리가 뭐 2000년이다, 2010년이다 라고 불러준다면 1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쵸? 그 1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태어났을 때, 예수가 태어났을 때 기준으로 해서 서양 사람들이 역사를 카운트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서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여기에 맞춘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인간의 역사는 그 이전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전의 역사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의 역사라고 해서 before Christ, BC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기원 전인 거예요. 자, 그러니 전체 만년 전, 지금부터 만년 전이나 기원전 8,000년 전이나 같은 소린 거잖아요. 네. 너무 당연한 거 했나요? 지울게요. 자,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도구 부분 들어가 볼게요. 구석기가 달라진 신석기 시대의 여러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석기를 이용하지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갈았었다. 그럼 얘기해 주세요. 간석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앞서서 같은 경우는 개자로 끝나는 게 많았죠. 근데 이제는 돌자로 시작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돌보습, 돌괭이 이런 걸 가지고는요, 땅을 일구게 될 것이고요. 돌낫을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걸 수확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내가 갈고 싶다 그러면 갈판에다가 두고요. 갈도를 굴려서 원하는 걸 갈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돌 이런 것들 바로 간석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토기를 드디어 만들어 쓰기 시작해요. 자, 구분하실 거는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빗썰무늬 토기는요. 이건 뭐 그냥 대유행이에요. 한반도 전역에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그거는 시기적으로 보시면 약간 후반부 쪽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건 신석기 안에서도 초기 때 나왔던 토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3인방이 나옵니다. 일단 민무늬 토기는 무늬가 없는 토기라는 건데요. 민무늬 토기는 원래 청동기 시기부터 나와요. 근데 그 민무늬가 빨리 나왔다라고 해서 이걸 바로 이름 민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이게 제주도 한경 고산리 유적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연대를 이제 기원전 8,000년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덧무늬가 있는데 덧이라는 게 뭐예요? 덧입혔다라는 거죠. 덧입히게 되면 이런 결과물이 됩니다. 자, 보시면 표면이 있어요. 그 표면에다가 뭔가를 지금 이렇게 덧입힌 거 보이시죠? 네. 근데 이런 덧입히는 게 지역마다 형태는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도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덧무늬라는 게 다시 한번 갈게요. 뭐 했다? 덧붙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눌러찍기 무늬 토기. 눌러찍기는 말 그대로 눌러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늬를 넣어놨는데 이 눌러찍기 무늬 같은 경우는 이 상단부 쪽에다가 무늬를 막 눌러서 넣어둔 겁니다. 단, 얘는 사진 자료가 안 나올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요. 거의 99.9%는 사진이 안 나와요. 왜냐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전에 나왔던 뭐 국정교과서든 아니면 검정교과서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자들이 나오는데 국사교과서에는 찍기무늬 토기가 사진이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덧무늬 토기 사진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는 표면에다가 이렇게 빗금 표시, 기하학적인 무늬를 넣는 것을 말하고요. 전국적으로 많이 출토가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사진 자료만으로도 어느 시기인지, 신석기인지, 청동기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생활 모습 가볼까요? 신석기 시기가 되면 드디어 농경과 목축을 시작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무슨 농사 짓는 단계는 절대 아니다. 벼농사 짓는 건 아니고요. 잡곡류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땅에서 탄화된, 그러니까 불탄 좁쌀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건 신석기랑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탄화된 쌀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건 청동기 시대부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먹거리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사냥이라든지 채집 생활이라든지 어로 생활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지속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원시적 숭어업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옷이나 그물을 만들어 입을 건데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선 실과 바늘이 필요하겠죠? 가락바퀴라는 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요. 구멍이 가운데 이렇게 뽕 뚫려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나무로 꽂아요. 그리고 난 다음 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얘는 실을 뽑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뼈바늘을 이용해서 원시적인 수공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한 곳에서 정착 생활을 시작할 거예요. 그럼 정착을 하다 보면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짓는 집의 형태가 바로 뭐냐면 움집이 되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의 움집 그림을 통해서 그려줄게요. 여러분 일단 이 움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닥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파요. 그럼 얼마나 파냐? 0.5에서 1m 정도를 팝니다. 되셨어요? 거기 위에다가 지붕을 얹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몸의 절반은 땅속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위쪽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반지하 스타일의 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건축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둥을 세울 만한 역량이 없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 들어가요. 대신 땅을 파고 들어가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이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화덕은 한가운데 이렇게 둘 거예요. 자, 이 집의 모습을요. 위에서 보시게 되면 집터는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방형이라고 불러주는데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걸 지우고 써드릴까요? 모서리가 둥근이라고 했으니까 요건 방형. 그래서 예전의 기출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원형과 방형 이렇게 나오면 그건 바로 이제 신석기 시대의 움집이 돼요. 장방형 이러면 이거는 청동시대의 움집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냅니다. 사진자료와도 함께 연동을 시키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두 사진 속에서 여러분들 깊이감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깊이가 훅 하고 내려가 있죠. 얘도 아래로 쑥 내려가 있는 그림이에요. 죄송합니다. 사진이네요. 그래서 쑥 내려가 있어요. 자, 여기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의 암사동 유적지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게 되면요. 이렇게 서요. 그래서 어른이 들어갈 때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되고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반지하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여러분께서 이런 움집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강가나 바닷가를 가셔야 돼요. 자, 잠깐만요. 여기 추가 필기할게요. 정착 생활을 하는데 어디 간다? 강가나 바닷가를 갑니다. 이유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평해도 필요한 거고요. 여전히 워로 생활도 해야 되다 보니까 강가 바닷가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 간석기를 사용합니다. 토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농경생활 시작합니다. 원시적인 숭어업이 발달합니다. 됐죠? 여기다가 이제 추가 들어가 보시면은요. 한 곳에서 계속 정착하다 보니까 서로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 돼요. 그들을 우리가 시족이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시족 안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족에서 여인을 데려가서 결혼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걸 바로 조개혼이라고 그래요. 부족 바깥. 그러니까 우리 세력 바깥에서 세력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부족.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시족이든 부족이든 그 안에 누가 있지만 지도자가 있기는 있지만 그 지도자는 권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평등사회일 겁니다. 됐죠? 자, 예술활동 부분에서는 사진 2장 기억해 주세요.
이거 너무 귀엽죠? 자, 이거 흙을 빚어서 구운 얼굴, 사람 얼굴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눈, 입일까요? 네, 너무 귀여워요. 자, 그 다음 조개 껍데기 가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강가나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조개, 그래서 이 조개 껍데기 가면을 만들거나 이걸 가지고 팔찌 같은 걸 만들어요. 이걸 바로 칠해거리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원신 신앙이 나타납니다. 자, 애니미즘, 토테미즘, 그리고 샤머니즘이 있는데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건 뭐 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숭배를 해요. 자, 여기는 특별한 기운, 정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겁니다. 호랑이든 곰이든. 근데 이런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건 무당의 존재를 통해서 인간 세계와 하늘 세계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영혼과 조상을 숭배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누군가가 죽었을 때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시신 묻는 행위에 더 정성을 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신석기에서 마지막 가볼까요? 지도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유적지가 나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일단 북한에서요, 평양 남경 유적지가 있고요, 황해도 봉산 지탐리 유적지가 있죠. 자, 이 두 유적지 주목해 둘게요. 왜냐하면 이 유적지에서 불탄 좁쌀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불탄 좁쌀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농경 시작되던 증거가 되겠죠? 네, 그겁니다. 자, 밑으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요, 서울 암사동 유적지, 양양 오산 유적지, 그리고 부산의 동삼동 유적지가 보입니다. 일단 서울의 암사동 유적지 하면요, 여기는 글자가 있네요. 근데 제가 좀 더 크게 써볼게요. 움집. 이 움집이요, 대량적으로 이제 발견이 있어요. 여기가 1920년대에요.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신석기 시대에 이런 여러 움집터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동해에서는 양양 오산리 유적지가 있는데 이 양양 오산리 유적지에서는요, 오래된 토기부터 시작해서 집터 같은 거 되게 많이 났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여기서 또 뭐도 나오냐면 흑요석재, 석기도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났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 나오는 흑요석재, 석기가 어디서 왔나? 백두산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도 멀리 있는 지역과 교류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부산에 있는 동삼동 유적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조개 껍데기랑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패총이라고 해서 조개 껍데기 쌓아둔 거. 일종의 쓰레기 더미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제 역사죠. 유적지가 되겠죠? 자, 여기 하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흑요석재 석기가 나왔습니다. 단 여기서 나온 흑요석재 석기는 백두산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규슈에서 왔어요. 보셨나요? 그래서 그들 지역과의 원거리 교역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묶어볼게요. 원거리 교역. 교역을 증명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재 20페이지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다 자신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기서는 더 이상 틀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1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